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오늘은 MFP 유형인 제가 평소에 드는 우울감과 불안감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또 관리하는지에 대한 루틴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사실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고 놀거나 코노 가서 소리 좀 지르고 유튜브 좀만 봐도 금방 기분이 풀리곤 했는데 나이가 하나둘 먹으면 먹을수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우울과 불안의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은 채 하는 많은 일회성의 즐거움들이 그저 회피일 뿐 후에 더 큰 불안과 우울을 야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외부의 자극과 즐거움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스스로 불안과 우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 우울과 불안이 쉽게 날 공격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하나둘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들 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밤에 잠에 들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요.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는 오설록의 달빛 걷기라는 차입니다. 배향이 깊게 나서 아이스크림 탱크보이를 떠오르게 하는 아주 향이 달달한 차예요. 향긋한 향은 음미하고 또 따뜻한 찬물이 내 몸 안에 가득 퍼지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진정이 되고 또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따뜻한 차는 우리 몸의 긴장을 풀게 만들고 마음과 몸이 편안해지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중학생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조금 특이한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는 기분에 따라 들어야 하는 음악이 정해져 있다면서 기쁠 때 듣는 음악, 슬플 때 듣는 음악, 화날 때 듣는 음악 등 감정별로 플레이리스트가 나눠져 있어서 그 기분이 들 때면 꼭 해당 플레이리스트의 음악을 들어야 했던 친구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친구랑 싸우고선 바로 이어폰을 귀에 꽂고 화날 때 듣는 음악을 구석 한켠에서 듣는 그 친구를 보면서 쟤는 뭐하는 애지 싶었는데 커서 보니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마인드 컨트롤의 방법을 잘 알고 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 슬플 때 듣게 되는 음악, 불안할 때 찾게 되는 음악들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통증을 완화해주며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통 13분간 음악을 들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뭔가 우울에 잠식이 될 것 같다 느껴지거나 무언가의 불안감이 커질 것 같으면 해당 감정의 플레이리스트를 찾아 듣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주변에 꼭 식물살인마인 친구들이 하나씩 있죠. 그게 바로 전데요. 그럼에도 꽃과 식물을 참 좋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르는 중이에요. 식물의 푸릇함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괜스레 마음도 푸르러지는 것 같고 매일 분무를 하고 햇빛에 비춰주려 창가에 자리도 옮겨주었다. 어디 무르거나 시든 데는 없나 이곳저곳 살피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일을 매일 하고 있자면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다는 기분 좋은 책임감과 그 일을 해냄으로써 드는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이 꽤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면 긴장이나 우울감을 해소해서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고기 뷔페에 가서 밥 3공기를 먹을 정도로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입맛이 없다는 느낌은 저에게 뭐랄까요? 아주 낯선 감정인데 올해 초 저에게 정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밥을 먹는 게 너무 힘에 겨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끼도 겨우 책임감에 먹고 있었을 때 그런 저를 걱정하며 친구들이 죽이며 갈비탕이며 디저트며 이것저것 기프티콘을 많이 보내줬어요. 입맛은 없었지만 차마 그 마음들을 외면할 수 없어 밥을 한 끼 한 끼 챙겨 먹게 됐고,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도 점점 기운이 나더라고요.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생기가 돈달까? 그래도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국인은 밥심, 한국인은 밥심, 조기교육처럼 늘상 들었던 얘기였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밥심이란 게 어떤 건지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밥을 정말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패스트푸드나 배달음식도 당연히 먹을 때가 있지만 한 끼라도 건강하고 든든한 밥을 먹자. 직접 재료를 고르고 정성을 들여 요리하고 먹는 밥은 사랑받는 기분마저 느끼게 해주는,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의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빠짐없이 권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운동이 몸과 마음에 좋은 건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습관 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산책부터 시작해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디 멀리 나가질 않더라도 동네를 가볍게 돈다거나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한다거나, 요즘엔 어디든 공원이 잘 되어 있으니 가볍게 공원을 산책하는 등 잠깐의 시간만으로도 기분이 환기가 되고 몸에 활력이 도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자의로 또 타의로 매일매일 낮과 밤에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산책을 하며 자연스럽게 풀과 꽃의 푸르름을 보고 풀내음을 맡고 새소리, 풀벌레 소리 등 자연 ASMR을 듣고 있자면 파도같이 일렁이던 마음도 가라앉고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크게 알아 반년 정도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생애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제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서로 곤란했던 시간이 꽤나 길었는데요. 그때 선생님께서 나의 병과 나의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고 또한 주변에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책을 읽어볼 것을 권유해 주셨고 그때부터 심리학 서적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몸에 난 상처도 어디가 어떻게 다친 줄 알아야 그에 맞는 처치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 역시 어디가 어떻게 왜 아픈지를 알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더라고요. 또 만약 타인에게 받은 상처라면 그 사람의 심리 역시 파악함으로써 상처를 입은 나를 애꿎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다시 바라보고 털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린 남의 안부는 시히 물으면서 나의 안부는 중요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죠. 심리학 책을 읽으며 나에 대해 알아가고 또 집중하는 것이 내가 나에게 스스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분 중에 달에 한 번 나를 잡고 하루 종일 슬픈 영화만 보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슬픈 영화를 하루 종일 보면서 펑펑 울고 나면 스트레스가 그렇게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참 특이한 분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분이 왜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바쁘고 참 각박한 세상에 살다 보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날이 수두룩하고 러브포엠의 가사말처럼 소리내 우는 법을 잃게 되는 날이 오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우는 것도 시간을 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무언가 마음의 응어리가 느껴지거나
별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찔끔찔끔 나올 때면 시간을 내 슬픈 영화를 보며 눈물을 쏟아내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뚝뚝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멈추질 않네.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도 언제까지 끙끙 앓고만 있으면 안 돼. 과감하게 수도꼭지를 비틀어 단숨에 눈물을 흘려버리는 거야. 자, 새 컵으로 커피를 마시자. 99의 나이에 세계 최고령으로 데뷔한 시바타 도요 할머님의 나에게라는 시인데요. 과감하게 수도꼭지를 비틀어 눈물을 흘려버린 후에 새 컵으로 커피를 마시자 라는 저 마지막 문단처럼 억지로라도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나면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방학 수제로 일기를 내주면 항상 잔뜩 밀려서는 개학 하루 전날 글짓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일기를 꾸준히 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아침 식사와 함께 5줄 일기를 쓰는 리추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꾸준히 일기를 쓰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리추얼이 끝난 후에도 종종 일기를 쓰게 됐어요. 친구들과 함께 단톡방을 만들어 서로의 일기를 공유하고 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며 응원도 해주고요. 길게는 아니더라도 짧게 몇 줄이라도 매일 기록하다 보면 좋았던 기억은 더 깊게 추억할 수 있고 안 좋았던 기억은 반성하고 스스로 위로도 하며 앞으로의 나날을 위해 필요했던 순간으로 기억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룹 샤이니의 종현 씨의 곡 중 하루의 끝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해요. 가사도 얹혀진 멜로디도 참 슬프게도 따뜻해서 많은 위로를 받은 곡인데요. 2절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빈틈없이 널 감싸 안는 욕조 속 물처럼 따뜻하게 또 하나도 빈틈없게. 한참 너무 힘들어 잠에 드는 게 하루의 일과였던 시절, 욕조에 따뜻한 물을 가득 채워 몸을 놓이면 마치 누군가 나를 꽉 안아주는 것처럼 공허한 마음이 잠시나마 사라지고 평소보단 조금 빠르게 잠에 들었어요. 우울은 수용성이다 라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우울은 수용성이라 물에 녹는다는 이야기인데, 전문의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 말하지만 부디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인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또 씻겨내고 나면 한결 우울감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섭섭한 밤도 있어요. 버려지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룹 사운드 잔나비의 곡 나의 기쁨 나의 노래의 가사인데요. 별 볼 일 없는 섭섭한 밤에 또 버려짐에 눈물 지었던 나날들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말들이에요. 한 사람의 결이나 질감은 잘 관리된 컴플렉스에서 비롯된다. 작사가 김이나 씨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불우한 가정사, 사랑했고 또 사랑받고 싶었지만 끝은 상처만 가득했던 관계들, 자꾸만 바뀌는 세상의 기준에 좋았다가도 나빠지는 나의 모습 등 많은 결핍들이 못나게 티가 날까 마음 졸이고 아팠던 나날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결핍들을 그저 결핍되게 내버려두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또 채워가고 있는 지금은 저만의 결이 조금씩 생겨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울과 불안은 사람마다 원인이 다양하고 또 그 형태도 각자 다르기에 어떠한 방법이 맞다고 결코 말할 수 없지만 오늘의 방법 중 부디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어 저마다의 단단하고 예쁜 결들로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